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치성 교수입니다. 자, 드디어 삼성 공채가 막이 올랐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시점이요. 3월 15일인데요. 자,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자기소개서를 여러분들이 또 열심히 써서 입사지원서를 내는 그런 때가 다가왔습니다. 자, 이번 삼성 채용이 갖는, 삼성 공채가 갖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바로 이제 거의 명실상부한 남아있는 마지막 공채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모든 기업들이 거의 대부분 수시 채용으로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 아직까지도 공채를 계속적으로 지켜나가고 있는 삼성그룹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기회를 또 굉장히 잘 활용해서 취업에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번 삼성 채용에서 가장 궁금한 게 무엇인지 제가 맞춰볼까요? 이번에 정말 많이 뽑긴 많이 뽑습니까? 이 얘기가 아마 가장 궁금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뭐 확실하게 딱 이렇다 아니다 얘기는 못하겠지만 많이 뽑을 거라는 제가 근거를 두 가지를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 삼성전자, 특히 반도체 부분 인력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작년 대비해서 무려 8% 정도 인력들이 늘었어요. 그만큼 많이 채용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반도체 부분만 전체 인원이 6만 명에 이를 정도로 지금 계속 확장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반도체 특성이요. 그 시류에 따라서 어떤 때는 뭐 깜빡 많이 뽑고 어떤 때는 적게 뽑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이게 지속적인 투자를 위해서 확산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인력들이 확산된다는 것은 이번 연도에도 계속 영향을 미치는 되게 중요한 부분이 된다라는 지표로 우리가 인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2월 달에 이미 삼성전자는 경력직 채용을 진행을 했습니다. 자, 근데 경력직을요. 지금 많이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DS 부분 10개 부문에서 계열에서 무려 51개 직무에 대해서 이 경력직을 채용을 했고요. 그리고 그 규모가 100단위예요. 되게 여태까지에 비춰보면은 많은 인력들을 채용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경력직을 많이 채용했으니까 신입을 적게 뽑는다?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나가는 겁니다. 그 비율이.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지표를 고려해 본다면 이번 상반기에 이제 여러분들에게 다가온 삼성전자 공채는 한 번쯤은 꼭 노려봐야 되는 중요한 기회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특강에서는 오늘 어떻게 보면은 이제 삼성전자에 대한 전략을 얘기하는 삼성그룹에 대한 전략을 얘기하는 건데요. 저는 그 중에서도 오늘 자기소개서 부분을 좀 더 집중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자기소개서가 있느냐 없느냐가 여러분들 취업 자신감의 가장 큰 근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자기소개서가 없어요. 그러면 지원하고 싶은 생각 안 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기소개서 있어요. 그러면 또 한번 지원해 볼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 거고 또 실제로 지원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자기소개서라는 것이 여러분들의 그 취업 자신감에 얼마나 밀접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알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좀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삼성에서 요구하는 그 각 항목의 자기소개서를 삼성전자를 기준으로 계열사 모두를 다룰 수는 없겠죠. 그래서 가장 여러분들이 좀 가고 싶은 기업 넘버원인 삼성전자를 기준으로 해서 짧게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한 거 두 번째가 뭐냐면은 이번에 혹시 삼성그룹 자기소개서 바뀌지 않아요? 이 질문이 가장 여러분들한테 궁금한 사항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다행스럽게도요, 안 바뀌었습니다. 그대로예요. 자, 그러면은 저 이전에 합격했던 거 그대로 복붙해도 되나요? 그 이전에 합격하고 지금 때까지 뭐 변한 거 없습니까? 변한 게 있으면 업데이트 시켜야죠. 그대로 복붙하는 것보다는 조금이라도 더 좋게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 중요할 거라고 보고요. 자, 그런 의미에서 각 항목별로 제가 삼성전자에 맞춰서 제가 짧게 각 항목의 핵심만 딱딱 찍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삼성전자 자기소개서를 바라보는 가장 중요한 핵심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험입니다. 경험이요. 자, 경험이 몇 개가 필요합니까? 지금 화면에 보이다시피 약 6개 정도의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그렇게 많은 경험이 없는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 생각해보면요. 지금 소소한 경험들도 많아요. 예를 들어서 팀플, 조별활동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자, 그런 것들이 이왕이면은 전공과 관련된 이공계 같은 경우에 또 인문계 같은 경우에는 직무에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면은 그런 경험들도 얼마든지 연결해 갖고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경험이 뭔가 많아서
부담된다. 나는 경험이 아무리 떠올려도 3개밖에 없으니까 저거 다 지원하지 못하겠다 라는 생각 갖지 마시고요. 자기가 했던 그 어떤 소소한 경험이라도 이런 식으로 한번 연결시켜서 써볼까? 이런 식으로 공통점을 한번 찾아볼까? 이런 식으로 그 경험에서 내가 얻은 역량들을 앞으로 직무에서도 활용할 수 있다고 한번 얘기해 볼까? 이런 식으로 경험을 자꾸 발굴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좀 다채롭게 자기소개서를 작성했으면 좋겠다라는 거 한 가지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정보가 필요합니다. 어떤 정보요? 자, 기업에 관련된 정보, 직무에 관련된 정보, 전공에 관련된 정보입니다. 자, 전공에 관련된 정보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잘 할 거라고 보고요. 자, 기업에 관련된 정보, 그리고 특히 직무에 관련된 정보만큼은 여러분들이 어디서 이상한 거 갖고 오지 마시고요. 삼성전자에서 공개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제시한 그 직무 내용만큼은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인지를 하고 접근을 하기 바랍니다. 자, 가끔 여러분들 자기소개서를 검토하다 보면요. 물론 다른 기업 사례지만 정말로 이상한 엉뚱한 정보들을 갖고 와서 마치 그런 정보들을 사실인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요. 실무자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엉뚱한 얘기들이 굉장히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어떤 정보를 찾으려고 애쓰지 말고 적어도 이렇게 공식적으로 공개된 정보만큼은 내가 잘 쓰겠다라는 생각 하시기 바랍니다. 화면 정지해놓고 이렇게 핸드폰으로 QR코드 한번 대보세요. 되나요? 그런 정보들 필요합니다. 제가 여기 URL도 얘기해 드렸으니까 찾아보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입니다. 자, 그러면은 에세이 1번부터 4번까지 우리가 좀 빠른 시간에 핵심만 좀 알려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입니다. 700자로 쓰는 1번 항목이죠. 삼성전자를 지원한 이유와 입사 후 포부에 대해서, 입사 후 이루고 싶은 꿈에 대해서 기술하시기 바랍니다. 라는 거예요. 이 1번 항목은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삼성 계열사들에서도 다 공통되게 요구하는 부분입니다. 자, 두 가지 요구사항을 봅시다. 뭐예요? 삼성전자를 지원한 이유,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삼성전자에서 이루고 싶은 꿈. 이 두 가지가 핵심이네요. 자, 그래서 반드시 들어가야 될 것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저는요, 삼성전자 채용 공고를 보고 지원한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이전에 어떤 계기가 돼서 그때부터 삼성전자를 제가 특별하게 생각했어요. 이 스토리 하나가 꼭 들어갔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입니다. 제가 바라보는 삼성전자의 차별성은 이거예요. 제가 바라보는 삼성전자의 진정한 경쟁력은 이것입니다. 라고 하는 스토리가 꼭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삼성전자가 하고 있는 어떤 노력들에 관한 기업 정보가 필요하겠죠. 자, 두 번째입니다. 자신과의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경험이 필요합니다. 제가 판단했을 때 삼성전자의 핵심적인 차별성은 바로 계속적인 도전입니다. 저도 계속적으로 도전했던 경험이 있어요. 이렇게 연결시킬 수 있는 포인트 경험 한 가지가 필요합니다. 이 경험은 직무적인 경험, 전공적인 경험이면 더 좋겠죠. 자, 그리고 자기가 도달하고 싶은 꿈이 있어야 됩니다. 이 꿈의 핵심적인 키워드는 전문가예요. 그러니까 특정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업 속에서 발전시킬 꿈에 맞춰 갖고 써보시기 바랍니다. 전문가가 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의 성장도 그리고 또 기업에서도 같이 윈윈 할 수 있는 좋은 키워드이기 때문에 강조드리고 싶어요.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항목을 좀 짧게 핵심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두 번째 에세이입니다. 자, 본인의 성장 과정을 간략하게 기술하되 현재 자신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사건, 인물들을 포함해서 기술하시기 바랍니다. 자, 핵심 키워드가 뭐예요? 성장 과정과 사건, 인물입니다. 자, 성장 과정이라고 하니까 너무 추상적이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동안 어떻게 살았냐? 자기는 어떤 컨셉을 가진 사람이냐? 밝히라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건, 인물이라고 하니까 또 엄청난 사건, 또 엄청난 인물들을 떠올리는데요. 그냥 경험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2번 에세이를 접근하려면은 자신의 컨셉을 명확히 세우셔야 되는데요. 어디에 맞춰갖고요? 삼성전자 인재상에 맞춰갖고 작성이 되어야 합니다. 세 가지 뭔지 아세요? 첫 번째가 도전, 두 번째가 변화, 세 번째가 책임성입니다. 이 세 가지 키워드 중에 자기하고 연결시킬 수 있는 한 가지를 찾아서 일단 계기 경험, 옛날에 여기서 말하는 옛날은 너무 옛날이 아니고요.
뭐 여러분들이 대학생이면은 대학교 저학년 때 써도 괜찮고 고등학교 써도 괜찮아요. 근데 가능하면은 대학교 때 전공적으로 직무적으로 어떤 경험을 통해서 나는 이런 내 컨셉을 중요하게 여기게 되었고, 그리고 그런 경험은 그런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도전, 그리고 변화, 그리고 책임성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변하지 않고 지금도 일관되게 계속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증거는 이 경험이다 라고 해서 연관성, 그리고 또 일관성을 지킬 수 있는 그런 경험들 두 가지가 적절하게 나오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에세이에서 핵심은 뭐라고요? 일관성이라는 거 잘 기억하시고요. 일관성은 어느 방향에 맞춰야 됩니까? 삼성전자 인재상에 맞춘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요. 사회 이슈. 이게 좀 여러분들이 많이 어렵다고 하는데요. 볼게요. 사회 이슈 중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한 가지를 선택하고 이에 관한 자신의 견해를 기술하시기 바랍니다. 핵심 키워드가 뭡니까? 사회 이슈가 뭐냐? 그리고 자신의 견해를 써라 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잘 보세요. 대부분의 지원자들이 저기 나와 있는 빨간색 글씨 AI, 자율주행, VR, 드론, IoT, 폴더블 폰 또는 가상화폐 이런 것들로 만들어요. 괜찮아요. 이런 거 써도 합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런 거는 나중에 이제 면접장 가서 면접도 하고 대화 나누기가 좀 그래요. 왜냐하면은 뭐 남들 다 얘기하는 거 똑같이 얘기하는 거 면접관들 싫어하거든요. 뭔가 새로운 거를 좀 보면 좋겠죠. 자, 그래서 좀 흔하지 않은 그런 이슈들을 좀 발굴해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그냥 단순하게 어떤 뉴스라든가 어떤 정보만 갖다 붙이지 말고 나도 이거에 관련된 경험을 했다.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게 있을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유튜브가 최신의 이슈로 선정을 했다면은 나도 최근에 어디 여행을 갈 때 아니면 어디 방문을 할 때 유튜브를 보고 거기서 굉장히 큰 도움을 얻은 경험이 있다. 이렇게 경험을 여러분들이 언급을 해주면 더 좋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우리가 삼성전자의 자기소개서를 쓰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런 이슈가 삼성하고는 어떤 관련성을 갖고 있는가라는 것까지 언급하시면은 아마 천자 쓰는 거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마지막 에세이 네 번째 마지막 에세이고요. 자, 이거는 다 달라요. 이거는 여러분들 계열사마다 다르고 또 직무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우리 DS 부분의 자기소개서를 가지고 왔어요. 자, 지원한 직무 관련 본인이 갖고 있는 전문 지식, 경험을 작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본인이 지원한 직무에 적합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술하시기 바랍니다. 핵심적인 사항이 뭔가요? 이 두 가지입니다. 전문 지식 또는 경험, 그리고 지원 직무에 얼만큼 적합하냐, 그러니까 이 부분을 따지는 건데요. 자,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게 직무적인 정보가 있어야 돼요. 왜 직무적인 정보가 필요하냐면은 잘 들으세요. 직무에서 필요로 하는 역량이 있다고요. 역량. 특별한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그 능력을 나도 경험을 통해 갖고 있다. 이 구조로 만들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직무에 관한 정보가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런 모든 경험들은 결국은 그 기업, 자기가 지원하는 삼성전자면 전자, 아니면 삼성 계열사면 계열사에 맞춰져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삼성의 기업 정보도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은 거기 보면은 아주 좋은 힌트가 나왔죠. 전문 지식과 경험이라고 그랬습니다. 경험 두 가지를 쓰세요. 왜냐하면 천자짜리니까 한 가지만 쓰기에는 너무 좀 뭔가 단편적입니다. 나는 좀 뭔가 다양한 노력을 했다라는 걸 어필하기 위해서 경험 두 개를 쓰면 좋은데요. 자, 첫 번째 경험은 뭘까요? 배웠다. 내가 어떤 지식을 직무에 내가 활용할 수 있는 내 전공적인 지식을 배웠다라는 그 배운 내용을 좀 쓰시고요. 두 번째는 배운 것들을 활용하고 응용하고 적용했던, 그러니까 뭔가 배웠으면은 그 배운 거를 내가 뭔가 행동으로 바꿨던 그런 노력들을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공개를 기반으로 간단하게 샘플을 보여드리면요. 경험 다섯 번째 경험은 어떤 걸 써요? 내가 직무하고 가장 연관성이 많은 어떤 과목을 배웠던, 그 과목을 집중해서 배웠던 경험을 경험 다섯 번째에다 쓰시고요. 여섯 번째 경험에는 어떤 거요? 그 배운 거를 바탕으로 해서 캡스톤 프로젝트, 아니면 졸업작품, 아니면 공모전, 이런 것에 도전했던 스토리를 작성하시면은 굉장히 명쾌하게 천자짜리 자기소개서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짧게 진행되는 오늘 특강입니다. 그래서 아마 되게 좀 정신없게 아마 이 영상을 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자, 그만큼 여러분들이 이 되돌리기 그리고 정지화면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제가 드리는 말의 그 힌트들을 잘 캡처를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삼성전자 자기소개서를 바라보는 핵심은요.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던 바로 이 그림의 모든 정답이 있습니다. 경험과 정보라는 부분들을 잘 강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얘기를 했으니까요. 이제 이 시간 이후로는 열심히 여러분들이 작성하셔가지고요. 이번 삼성 2021년 상반기 그 공채를 놓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꼭 지원하시고요. 좋은 결과 있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